안녕하세요. 위드성형TV 김지혁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성형TV 이성주 원장입니다. 보형물을 구별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세 가지인 거죠. 보형물의 모양, 내용물의 종류, 겉표면의 종류. 맨 처음 몸 안에 넣어서 유방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사용됐던 보형물이 실리콘 겔 보형물이에요. 이런 형태의 보형물 안에 들어있는 재료를 뭘 넣을 건지, 젤이라는 건 액상 젤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왜냐하면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런 보형물들이 좀 사용되다가 보형물이 파손되면서 젤이 누출됐을 때 인체에 좀 흡수도 되고 어떤 인체 질병이 발생되는 걸로 보고가 돼서 액상 실리콘 젤을 사용한 보형물은 금지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식염수 보형물이 등장합니다. 가장 안전한 재료, 터져도 흡수되면 내 체액하고 똑같은 이제 식염수 보형물의 가장 큰 문제점, 단점, 촉감 부분. 이게 물주머니다 보니까 약간 출렁거리고 빠그락거리는. 또 하나는 조금씩 새 나가서 나중에 되면 꺼져 버린다든지, 이게 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몸에는 안전하지만 뭔가 촉감 부분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반 안에 내용물을 다시 실리콘이지만 예전처럼 액상 젤이 아니고 좀 점도가 있는, 끈적여서 어디 퍼져나가지 않고 흡수되지 않는 코이시브 젤이라는 실리콘 보형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코이시브란 뜻이 점도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보형물이 지금까지 재료 면에서는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보형물이에요. 스무스와 텍스처, 마이크로 텍스처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겉을 싸고 있는 표면 처리를 매끄럽게도 하고, 어떤 보형물은 만져보면 이렇게 거칠게 굴곡이 있는 거죠. 표면이 이렇게 만든 보형물을 스무스와 텍스처, 마이크로 텍스처는 그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면의 거친 부분을 더 마이크로하게, 작게, 만져봤을 땐 잘 모르게, 현미경으로 봐야 이렇게 좀 거칠다고 해야 될까요? 맨 처음 보형물을 만들면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당연히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고 안에 내용물을 집어넣는 1세대죠, 원시적인. 이 보형물을 가장 오랫동안 썼던 거예요. 이 보형물의 단점이 있었던 거죠. 이 보형물이 몸에 들어가서 부형구축이라는 합병증. 근데 그 합병증이 이 스무스 보형물에서 좀 높게 나타나는 거죠. 이유를 생각해 보니 표면이 매끄럽다 보니까 이 매끄러운 표면을 중심으로 섬유질 피막이 길게 쭉쭉 평평하게 생기는 거예요. 두껍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보형물의 표면 처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된 거죠. 같은 실리콘 외피인데 그 실리콘 외피를 표면을 거칠게 형태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만들어서 나온 게 텍스처 보형물이에요. 편리하기도 하고 구축률도 낮고 보형물의 움직임도 적고 텍스처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죠. 근데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이 텍스처 보형물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장액종이라는 거예요. 물이 차더라는 거죠. 가슴에 텍스처를 넣었더니 아무래도 표면적인 넓으니 여기에 세균들이 안착을 해서 아주 미세한 염증을 일으킬 확률들이 높다라는 걸 알게 돼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가장 핫 이슈가 된 희귀암의 발생, 그런 장액이 있었던 환자들 중에서 아주 드물게 그 부위에서 암세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텍스처 보형물들은 2, 3년 전부터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죠. 그 틈새 시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보형물이 마이크로 텍스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면을 거칠게 하는 거는 갖고 싶은데 너무 거칠어서 표면적이 넓어지면 세균 감염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그걸 조절을 해보자 해서 나온 게 마이크로 텍스처예요. 그래서 이름을 처음에는 텍스처가 인기가 좋으니 마이크로 텍스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텍스처에서 희귀암이 발생한다고 이런 핫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이제 마이크로 텍스처라는 이름을 버렸죠. 스무스 파인이라든지 벨벳 타입이라든지 스무스 타입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클래식한 스무스 보형물이 다시 인기가 좀 높아졌고요. 이유는 안전하니까. 오래 써봐도 ALCL이라는 희귀암이 발생한 사례가 없으니까 다시 인기가 좀 높아져 있는 상태고, 이런 과거의 마이크로 텍스처로 불리던 새로운 타입의 스무스 보형물들은 꾸준히 사용되고 있고,
왜냐하면 이런 보형물들에 비해서는 약간 표면이 더 발전돼 있고, 하지만 이런 보형물들은 아직은 검증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다고 환자분들이 생각되고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크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인 보형물의 모양 가지고도 구별을 해요. 보형물의 모양이 그냥 둥근 형태를 라운드 형태. 보형물 모양을 이미 이렇게 가슴 모양처럼 영어로는 이제 아나토믹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방울 형태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내용물은 코헤시브 젤이고 다만 모양이 물방울 형태로 이미 만든 거죠. 그렇지만 이 물방울 보형물은 단점 중에 하나는 보형물이 돌아버리면은 모양을 잃거나 모양의 변형이 생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런 물방울 보형물은 스무스 타입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모두 텍스처 타입으로만 나와 있는 거죠. 텍스처가 인기가 있고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물방울 보형물을 아무 문제 없이 써왔지만 희귀암이 발생한다는 이슈가 생긴 이후로는 물방울 보형물은 이제 쓰기가 좀 어려워졌죠. 지금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용하는 젤들은 코헤시브 젤이고 모양은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고 겉에 외피는 스무스 보형물을 사용한다. 구형 구축이 온다. 그래서 스무스를 안 썼는데 다시 또 구형물을 스무스를 쓰겠다면 구형 구축에 대한 해결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우리 병원에는 김 원장은 간수를 많이 하지만 스무스 써도 구형 구축이 잘 안 오거든. 그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뭘까요? 결국은 이제 구축이 왜 오느냐, 저는 그게 스무스였기 때문에 구축이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구축의 원인이 지금은 어떤 감염, 출혈, 수술에 거칠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찾고 있지, 결국은 지금 현재 스무스 보형물을 쓰고 있지만 구축률이 낮은 거는 예전보다 더 나은 수술적인 환경, 수술적인 기술들, 어떻게 하면 구축을 피할 수 있는 감염원들을 피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수술 프로시저들이 갖춰져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그 환자들에게 이 환자는 어떤 보형물, 이 환자는 어떤 보형물? 이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